여러분, 한 달 생활비가 293만 원이나 되는데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60대가 늘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돈 쓸 일이 줄어든다. 은퇴하면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오래도록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60대는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소비의 주력 세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노년복지 전문가 신유진입니다. 오늘은 요즘 60대, 왜 한 달 생활비 293만 원도 부족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50대, 60대라면 곧바로 마주하게 될 현실이고 30, 40대라면 부모님의 삶, 그리고 미래의 내 모습과도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60대가 과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균 통계만 보면 207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건강관리, 생활 편의 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연결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293만 원조차 부족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입니다. 노후 준비를 할 때 남이 제시한 평균이나 오래된 편견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노후 생활비는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 현실, 소비 구조의 변화, 그리고 60대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까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노후 자금은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노후 복지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는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93만 원의 진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1. 한국 사회 고령화와 소비 구조 변화. 먼저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이른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게 됩니다. 불과 20년 뒤인 2045년에는 일본을 추월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이고 2067년에는 우리 국민 2명 중 1명꼴로 65세 이상이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인구 구조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소비 구조와 경제 패턴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이 들면 돈을 덜 쓴다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60대는 오히려 대한민국 소비의 주력 세대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청과 카드사 자료를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60대의 소비 증가율이 다른 세대보다 더 가파릅니다. 전체 가구의 소비 증가율이 연평균 4% 안팎이라면 60대는 그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0, 40대가 경제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60대가 소비시장을 움직이는 새로운 주인공이 된 셈이죠. 이 변화는 기업과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식품, 금융, 여행,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많은 산업들이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는 새로운 소비층을 중심에 두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단순하고 저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고급스럽고 편리하고 삶의 만족을 높여주는 상품에 60대가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앞으로 더 가속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령층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오래 살면서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세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사회의 소비구조 중심이 30, 40대에서 60대 이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현실입니다. 2. 60대 지갑 닫았을까? 절약 vs 소비.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지출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대의 소득 대비 지출 비율, 즉 평균 소비 성향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14년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 소비 성향은 69.3%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24년에는 62.4%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예전에는 100만 원을 벌면 69만 원 정도를 썼는데 지금은 62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거나 남겨두고 있다는 뜻이죠.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배경은 기대 수명 증가입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이미 83세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60대는 과거 세대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돈을 씁니다. 혹시 모를 의료비, 장수 리스크, 연금 축소 같은 불안을 대비해 저축과 절약을 강화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60대가 다 지갑을 닫고 아끼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절약이 강화되는 한편 소비는 여전히 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의 소비 지출은 불과 몇 년 사이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60대 중반의 소비 증가율은 무려 63.1%에 달했죠. 즉, 지금의 60대는 단순히 아끼는 세대도 아니고 무조건 펑펑 쓰는 세대도 아닙니다. 필수적인 부분에서는 절약하지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에는 과감히 지출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의료비와 기본 생활비는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여주는 분야에서는 오히려 젊은 세대보다 적극적으로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의 60대는 지갑을 닫은 세대가 아니라 현명하게 선택하는 세대입니다. 장수를 대비해 저축은 늘리면서도 원하는 삶을 위해 소비도 포기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60대의 가장 큰 특징이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현실입니다. 3.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 확대. 지금의 60대는 흔히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립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노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소비하는 새로운 세대라는 뜻입니다. 서울시 소비 데이터에 따르면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의 소비는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50에서 54세 소비 지출은 약 51% 증가, 55에서 59세는 57.5% 증가, 그리고 60대 중반은 무려 63.1%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린 겁니다. 이 소비 확대는 단순히 지갑이 열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60대는 생존형 지출에서 가치 소비로 이동한 세대입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쓰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삶의 만족을 높이고 새로운 경험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돈을 씁니다. 건강관리, 자기개발, 사회활동 참여, 이동여행 등 다양한 분야가 그 예시입니다. 특히 이 세대는 경제적 파급력이 큽니다. 실제로 대형 유통업체나 금융사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60대를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소비는 단순히 많이 쓴다는 차원을 넘어 시장 전체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는 지속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단발적인 지출이 아니라 정기적인 패턴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 프로그램 구독, 온라인 정기 배송, 문화센터 수강 등 매달 꾸준히 돈이 나가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안정적인 시장이자 국가 경제 입장에서도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의 60대는 단순한 노년층이 아닙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소비의 중심이자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갑을 여는 세대입니다. 바로 이들이 액티브 시니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4. 새로운 소비 트렌드. 액티브 시니어들의 소비 확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60대가 보여주는 소비 패턴에는 이전 세대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흐름들이 있습니다. 첫째, HMR 즉 간편식 시장입니다. 예전에는 집밥 아니면 외식이라는 이분법적 소비가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지금 60대는
다양한 간편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간편식, 진공 포장된 건강식품, 냉동 HMR 제품을 즐겨 찾고 있죠. 편리함과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가 확산된 겁니다. 둘째, 구독 경제의 확산입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도착하는 식품 박스, 건강보조제, 심지어 청소 세탁 같은 생활 편의 서비스까지 정기 구독 형태로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고객 확보 수단이고 시니어 입장에서는 번거로움 없이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과거에는 정기결제라는 개념이 낯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셋째, 혼족 문화의 확산입니다. 혼밥, 혼술, 혼여행이 젊은 세대만의 문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제 60대도 스스로의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녀와 분리된 생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존중 흐름 속에서 나 홀로 즐기는 여가와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노년 혼족 문화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죠. 넷째, 반려동물과 헬스케어 소비의 급증입니다. 반려동물 양육이 노년층에서 빠르게 늘면서 관련 용품과 의료 서비스 지출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 건강 모니터링, 홈트레이닝 기구 등 새로운 형태의 건강관리 소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 60대의 소비는 과거의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 있습니다. 간편식으로 식문화를 바꾸고 구독으로 생활을 관리하며 혼자서도 즐거움을 찾고 반려동물과 함께 정서적 만족을 얻는 세대로 변신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지금의 60대라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적응과 소비 가속화. 요즘 60대의 소비를 가속화시키는 숨은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디지털 적응력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7년 56%에서 2023년 76%로 급증했습니다. 이제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쓰고 앱을 통해 일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기를 갖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로 진입한 겁니다. 이 변화는 소비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60대의 온라인 쇼핑 결제액은 2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마트나 시장에 가야 했던 장보기, 은행 창구에서 처리하던 금융 업무, 여행사에서 예약하던 항공권과 숙박 모두 젠 스마트폰으로 해결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증가 속도입니다. 온라인 결제액 증가율을 보면 20에서 40대보다 오히려 60대에서 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젊은 층은 이미 디지털 소비가 생활화되어 있었지만 60대는 최근 몇 년간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겁니다. 디지털 활용은 소비를 단순히 편리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비 영역을 확장시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접근이 어려웠던 해외여행 항공권이나 글로벌 브랜드 제품도 앱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지출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건강관리 앱, 온라인 강좌, OTT 서비스 같은 디지털 기반 구독 서비스는 아예 새로운 소비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60대는 더 이상 아날로그 세대가 아닙니다.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면서 소비의 폭과 깊이를 크게 확장하는 세대로 변했습니다. 이 변화가 바로 293만 원의 생활비조차 빠듯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6. 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 그렇다면 이렇게 활발한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답은 바로 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60세 전후에 은퇴하면 그 뒤에는 연금이나 자녀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까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오래 일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20에서 30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적 인식 때문에 60대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임원 출신이 중소기업 고문이나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경우부터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경력을 이어가는 사례까지 다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일의 성격입니다. 과거에는 육체 노동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지식, 서비스, 창의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 강사, 금융 부동산 컨설턴트, 온라인 쇼핑몰 창업,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디지털 적응력이 높아진 덕분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경제 활동도 활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활동이 이어지면서 60대는 단순히 은퇴 세대가 아니라 소득을 창출하고 소비를 이어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여행, 자기개발, 문화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출할 여력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시사점이 있습니다. 고령층이 경제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동시에 연금과 사회 안전망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많은 60대가 스스로 벌어서 소비한다는 구조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지금의 60대는 과거처럼 은퇴 후 조용히 지내는 세대가 아닙니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벌고 그만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세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60대가 경제와 소비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른 핵심 배경입니다. 7. 노후 설계의 현실과 함정.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활발히 소비하고 경제활동까지 이어가고 있는 60대가 정말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참고하는 노후생활비 지표를 보겠습니다. 통계청은 부부 기준으로 월 207만 원이면 노후생활이 가능하다고 발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믿고 은퇴 자금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지금 60대가 체감하는 생활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에 달합니다. 평균 통계에는 70대, 80대의 지출까지 포함되어 있어 활동성이 높은 60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평균의 함정입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연금 시스템의 불안정성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서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하락합니다. 즉, 현 세대가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은 지금보다 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조차 보장하기 힘든 구조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무려 37.7%로 OECD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60대가 소비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빈곤 위험과 맞닿아 있는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실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평균에 맞춘 노후 설계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207만 원, 언론에서 반복되는 평균치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노후, 내가 지키고 싶은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즉, 노후 자금 설계는 평균값이 아니라 개인화된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절약이나 연금 의존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노년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즘 60대 왜 한 달 생활비 293만 원도 부족한가라는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60대는 더 이상 주변 세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소비의 중심 세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둘째, 단순히 절약만 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장수를 대비해 저축은 늘리면서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에는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현명한 소비자로 변했습니다.
셋째,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편식, 구독경제, 혼종문화, 반려동물과 헬스케어 등 과거 노년층과는 전혀 다른 소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 디지털 적응과 경제활동 확대가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금융, 쇼핑, 여행까지 해결하며 은퇴 이후에도 일을 이어가면서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평균의 기대는 노후 설계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통계 속 평균 207만 원으로는 지금의 60대가 체감하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점점 줄어들고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결국 노후는 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삶인지 아니면 풍요롭고 주체적인 삶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노후복지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주는 든든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노후는 삶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무대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현명한 준비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인생 2막을 열어가시길 응원합니다.